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부리기. 오늘은 얼마 전 저녁 식사 대신 치킨 한 마리를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이 닭은 어떤 삶의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 토종닭은 아닐 테니 아마도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태어났겠죠. 어린 시절이나 성장기는 얼마쯤 될까요? 한 달? 6개월? 육질이 부드러워야 한다며 불과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생명을 마감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나마 들판이라도 마음껏 뛰어놀았을까요? 아마도 30cm 남짓한 쇠창살 속에 갇힌 채 날개짓 한번 제대로 못한 채 주는 사료만 받아 먹다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요? 닭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더군요. 만약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 만약 내가 그런 공간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미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플 수도 없습니다. 운동도 제대로 못해서 허약체질이라 이런저런 병이 잘 생겨도 사료에 듬뿍 담긴 항생제를 함께 먹으며 죽는 날까지 버텨야 하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닭들이 주인에게 호소할 수도 없고 주인도 닭을 진찰할 수도 없으니 말이지요. 대부분의 닭들이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료와 항생제만 먹으면서 자라는데 과연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배달된 치킨을 맛있게 먹으려면 이런 불순한 생각들은 집어치워야 합니다. 닭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료를 먹으며 성장했건 닭이 정신질환에 걸렸든 안 걸렸든 얼마나 많은 양의 항생제를 먹고 살아왔는지는 접어둔 채로 오로지 단백질 덩어리로만 봐야 합니다. 덧입혀진 튀김옷과 양념 맛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한낮을 보냈는데 굳이 맛있는 치킨을 먹는데 이런 현실들을 떠올려 보는 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런 생각보다는 신나는 스포츠 경기라도 보며 닭을 먹으면 기분은 더 나아질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굳이 가상현실에 마음을 둘 뿐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실보다는 환상을 품고 사는 것이 오히려 당장의 고통이 덜하다는 계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잠시 닭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울증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참 싫어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과학입니다.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우울증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고까지 말합니다. 결론은 우울증은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돼서 생긴 몸의 질병이니 우울증 환자는 그를 보완할 신경안정제, 즉 항우울제를 먹으라는 결론이 기정사실화됩니다. 언론에서도 우울증과 관련된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항상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아서 이 같은 병고가 생겼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 간단한 신경안정제 먹는 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 진정의 약만 먹었으면 우울증이 치료되었고 우울증이 없었으면 그런 병고도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시각인 거죠.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세로토닌 분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울증이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 지내다가 뜬금없이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어서 우리 몸이 우울증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다양한 히스토리 속에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지속되다 보니까 환자들의 몸속에서
세로토닌 분비마저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바로 인과관계의 착각이라는 거죠. 예컨대 시어머니 때문에 두통이 생긴 며느리의 몸속에서 특정 호르몬 수치가 상승했다고 하면 그 며느리의 두통의 원인은 과연 며느리의 몸속에서 특정 호르몬이 상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원인일까요? 후자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울증은 세로토닌 호르몬, 두통은 무슨 호르몬 부족이나 과다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과학이고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 이미 질병이 생겼고 그런 질병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특정 호르몬의 변화 흐름이 측정된 것뿐인데도 이를 마치 근본 원인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원인은 수면 아래로 감춰져 버리고 모든 건 환자 개인의 문제, 환자 몸의 문제로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을 단순히 세로토닌 분비의 문제로 단순 명쾌하게 결론 지어버리면 우울증 환자에게 의사나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우울증은 당신 몸의 문제다. 그러니 병원 가서 약이나 먹어라. 끝. 이렇게 말이죠.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 짐을 어떻게 함께 나누고 견뎌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알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마치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을 철장 속에만 가둬놓고 항생제 범벅의 사료를 먹이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감춰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축들이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질병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가축들의 호르몬 부족 탓이며 그를 해소할 방법은 그저 항생제나 먹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우울증 환자 역시도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의 무게에 짓눌렸는지는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저 세로토닌 부족이니 약이나 먹고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일까요? 30cm 철장 안에서도 어떻게든 버텨보라고 항생제만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좁은 철장 때문에 몸도 마음도 병들었겠구나 라는 진짜 원인을 찾아 개선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동물 인권이라는 거창한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병든 닭을 나와 내 가족들이 먹지 않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울증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는커녕 호르몬 문제로 귀결시켜버리면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도 남편은 그저 아프면 병원에나 좀 가봐. 약만 먹으면 잘 낫는 병이라는데 왜 그렇게 치료를 안 받고 버텨? 라는 식의 말만 하게 됩니다. 공장식 축산 농장의 생산 방식과 약물에만 의존하려는 우울증 치료의 접근 방식에는 이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승자 혹은 강자 편향의 인식 태도입니다. 그냥 싼 값에 고기만 많이 생산하면 되지라는 생각과 우울증은 그냥 약만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또한 공장식 축산의 이면과 우울증 치료의 불편한 이면을 우리는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이런 이면의 현실이 떠올려질 때의 불편한 정서들을 아예 우리 생활 근처에서 지워버리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골치 아픈 것으로부터의 하나의 자기 방어이자 생존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내 문제로 다가왔다면 가상이 아닌 지극히 현실의 바탕을 둔 원인 해결과 문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장식 농장에서 자란 닭들의 허약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항생제일까요? 아니면 햇볕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일까요? 우울증 환자에게 필요한 게 세로토닌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단 한 사람일까요? 그런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극단적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픈 가족에게 병원에나 가봐. 이건 정말 차갑고 무서운 말이라는 거. 철장 속에 갇힌 가축들에게 아프면 항생제나 듬뿍 받아 먹어봐 라는 말과 같은 거 아닐까요? 우울증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약보다는 가까운 가족의 진심 어린 관심이 먼저이겠죠.
우울증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호르몬 타령이나 약은 부가적인 것이겠죠.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신비로운 건 언제나 어둡고 두려운 곳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낮에 인식한다는 건 어린애 장난 같다. 현자라면 어두운 곳을 끈기 있게 찾아보라고 충고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서부터 삶의 최대 고비인 우울증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저 밝은 대낮에 겉으로 보이는 밝은 면만을 존재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불편한 현실을 용기 내어 마주할 때 몸도 삶의 문제도 진정한 해답이 찾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